안녕하세요. 미고성형외과 강은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귀연고를 이용한 코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귀연골로 수술하는 방법들은 코끝에 얹는 연골 이식도 있지만 기둥을 세우는 거를 주로 많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귀연골 채취량도 조금 더 많고요. 접어서 기둥 있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귀 연골을 구조적으로 보강해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끝이 높이나 연계 유지가 잘 되고요. 그리고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양이 적은 환자도 많고 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는 너무 얇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대신 귀연골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중격 연골은 보통 코 안에 가운데 콧구멍 사이에 갈라주는 막이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연골을 떼어서 그걸 앞으로 갖고 와서 기존의 비중격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대로 날개 연골을 이렇게 묶어서 올리게 되면 비중격 연골 하나로 코끝에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술 방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중격 연골의 양이 작은 경우도 많고 얇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걸 떼어서 수술하다 보면 휜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휘거나, 또는 이 방향이 대각선으로 했지만 코끝이 떨어지는 근육 힘이 센 사람들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비중격 연골을 수술할 때는 만약에 그게 휘거나 옆으로 들어가면 코막힘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격과 날개 연골은 원래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비중격 연골을 수술하게 되면 이게 딱 하나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웃을 때도 자연스러운 표정이 안 나오고 약간 코가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화살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걸 원하면 귀연골을 하는 게 좋고요. 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비중격 연골은 양이 많다면 더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귀연골은 아무래도 고정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연스럽지만 높이를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3-4mm 이상 높이는 거는 쉽지가 않고, 피부가 너무 무겁고 되게 두꺼운 분들은 귀연골을 누르는 힘도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연골이 받쳐주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중격 연골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귀를 보면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귀연골 채취는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위쪽과 아래쪽에서 뛰게 되고요. 귀연골을 채취하는 방법도 앞쪽에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절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뒤쪽 절개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또 뒤쪽에서 절개를 하면 아무래도 흉터가 가려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오목한 부분에서 연골을 채취할 때 너무 많이 채취하게 되면, 또는 귀가 이렇게 힘이 좀 세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말랑말랑. 그럴 때는 높이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몰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귀 변형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큰 통증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주무실 때 연골을 채취한 부위로 이렇게 누우시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약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 귀연골도 수술하게 되면 대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원하는 귀연골의 양이나 모양이 다른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연골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연골을 채취를 하다 보면 안쪽에 피어싱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어싱을 하게 되면 이 피부와 연골과 뒤에 있는 피부를 동시에 관통해서 구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구멍을 만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통된 부분에 피부가 안으로 자라 들어가요. 안으로 삽입돼 있던 피부에서 피지 같은 게 분비가 되면 그걸 연골 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귀연골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코끝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코끝에 어떤 근육이 당겨주는 힘이나 고정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격이든 귀연골이든 늑연골이든 코끝은 처음에 수술하는 거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웃거나 코끝이 떨어뜨리는 힘이 셀수록 이제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니까 그게 좀 덜하긴 하지만 그 힘이 또 너무 많으면 코끝이 연골이 비추거나 피부에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귀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 안에 있는 본인의 비중격의 상태 또는 코의 상태, 본인이 원하는 높이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담당 원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할지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고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